자, 드디어 이 문제의 이제 피날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걸 혼합해서 pH가 3이었다 라는 문제의 이제 최종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 이렇게 푸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긴 하거든요. 계산의 부담도 있고. 하지만 실제 그 카이스트에서 내놓은 해설지보다는 훨씬 깔끔해요. 훨씬 깔끔해요. 그래서 이 풀이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어쨌거나 최종 부피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왜냐면 처음에 50이었고 또 50이었는데다가 부피 V를 넣었으니까 총 부피는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잔뜩 뭐를 섞는 문제는 뭘 기준으로 계산해보자? 몰수. 알겠죠? 몰수. 자, 그래서 이때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의 몰수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 H 플러스 몰수 바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뭐를 제시해줬기 때문에 pH를 제시해줬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pH가 3이니까 이때 H 플러스 농도는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몰 농도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 몰 농도에다가 뭐를 곱한 거예요? 부피를 곱한 게 바로 몰수가 되니까 이 경우 H 플러스 몰수를 바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됐죠? 그럼 이때 얘를 계산을 하는데 이때 이 몰 농도 단위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리터랑 약분이 되면서 몰로 바뀌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몰 농도가 아래로 나누어져 들어가면 그게 밀리몰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몰 농도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밀리몰 단위로 바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얘도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밀리리터로 바꾸고 밀리몰로 바꾼 거야. 알겠지? 그러면 동시에 바로 알 수 있는 건 또 누구냐면 OH-의 몰수지. 왜냐면 OH-의 농도는 H 플러스 농도랑 곱해서 KW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 표현 자체로부터 바로 직관적으로 앞은 농도 표현이고 뒤는 부피 표현이고 단위는 밀리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때 부피나 이때 부피나 다를 리가 없기 때문에 부피를 그대로 두고 몰 농도만 바꿔주면 OH-의 몰수를 바로 알 수 있지. 됐죠? 자, 그 다음 이 시스템에서 또 바로 알아낼 수 있는 이온 농도가 있어요. 바로 누구? Na+. 여기서 Na+의 역할은 뭐예요? 구경꾼. 구경꾼이니까 몰수가 딱히 변해요? 그 몰수는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죠. 자, 어떻게? 초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그 몰수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도 간단하게 Na+ 몰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 있는 몰수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얘를 막 섞게 되면 가장 중요한 반응이 강염기 NaOH하고 요 놈 사이에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HA 몰수는 처음과 같겠어요? 최종 상태에서 달라지겠어요? 달라질 테니까 이 녀석에 대한 질량 보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이때 이 HA의 초기 몰수. 자, HA의 공급원은 여기서 한번 공급되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한번 공급되죠. 그러면 HA의 여기서 공급되는 몰수는 25mm몰이고 여기서 공급되는 몰수는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1mV가 될 거란 얘기지. 자, 이것도 단위 예쁘게 정리할 수 있죠. 밀리몰로 묶어내면 밀리몰이 나누어지면서 몰 농도가 약분이 되고 밀리몰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단하게 이렇게 묶이면서 단위가 밀리몰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HA는 초기에 이렇게 있었지만 최종 평형 상태에서 어떻게 될 거냐? 어떤 녀석은 NaOH와 중화 반응이 될 거고, 그쵸? OH-가 들어왔으니까 중화 반응이 될 거고, 어떤 놈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대로 있을 거기 때문에 최종 평형 상태에서 A-의 몰수와 평형 상태에서 HA 몰수의 합이 이 녀석이 돼야 될 거라는 거지. 되십니까? 됐죠? 이때 아까 얘기했던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프랙셔널 컴포지션은 짝산 짝염기 농도에 대한 짝염기 농도 비로 정의를 한다고 했죠. 그런데 몰 농도의 비는 몰 수비랑 항상 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꿨어요. 오, 그런데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 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게 누구랑 같아? 얘랑 같지. 여기에 넣어. 자, 이런 식의 테크닉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있죠.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이용해서 물질 농도를 계산하면 굉장히 계산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이 테크닉을 기억을 해둬야겠죠. 그래서 정의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앞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있는 이 비율이 누구랑 같아진다고 했어요? 바로 요 놈이랑 같아진다고 했죠? 되십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KA 값이 얼마예요? 여기 있잖아요. 499분의 10의 마이너스 3승. 얘 값은 얼마예요? 얘도 499분의 10의 마이너스 3승. 그리고 H 플러스 농도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됐죠? 그러면 놀라웠게도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 똑같죠? 계산은 뭐 나오게? 500분의 1 나옵니다. 예쁘게 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오죠. 그럼 이때 이 500분의 1이 알려져 있으니까 평형 상태에서의 A-의 몰수는 얘를 이쪽으로 보내 곱한 다음 여기에다가 500분의 1만 곱해주면 이게 평형 상태에서의 A- 몰수가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전하량 보존. 자, 전하량 보존은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양전하와 모든 음전하의 합이 같다. 이게 전하량 보존이죠. 자, H 플러스 몰수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대로 넣어주고 Na 플러스 몰수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대로 넣어주고요. OH 마이너스 몰수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대로 넣어주고요. A 마이너스 몰수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대로 넣어줬어요. 그리고 밀리몰 단위는 다 같아졌기 때문에 예쁘게 다들 약분을 시켰고요. 그러면 이때 물론 이게 좀 지랄 맞긴 하죠, 그렇죠? 그래도 몇 차 방정식이에요? 그래도 1차 방정식이죠. 그럼 이 말은 좀 힘들긴 해도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푼다는 얘기예요? 풀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부피를 변수로 얘를 풀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값이 얼마? 552ml가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아니 센세 이렇게 지랄맞은 계산을 나보고 어쩌란 얘기예요? 라고 한다면 근사적으로 계산해봐도 상관없겠죠. 그럼 이때 이걸 근사적으로 계산한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봐봐.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6승이지. 어떻게 해줄까? 나가리. 알겠어요?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11승이지? 어떻게? 나가리.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6승이지? 나가리. 나가리. 하면 은근히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됩니다. 그러면 나가리 시키고 계산하면 이 값이 뭐가 되게? 550이 나옵니다. 알겠죠? 이게 카이스트 기출에서 제시하고 있는 답입니다. 카이스트 해설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답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 마지막 단계가 조금 귀찮긴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 단계가 굉장히 난잡해요. 굉장히 명확해요. 명확하죠? 이거를 추천드려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싫으면 공식 해설지를 보면 되는데 진짜 난잡하기가 진짜 난잡의 극치를 보여줘요. 진짜로. 그래서 뭐 이따가 한번 뽑아서 아니 이게 뽑을 필요도 없어. 그냥 인터넷에 들어 클릭해서 봐봐. 첫 장만 봐도 보기 싫을걸? 네, 진짜요. 정말. 그죠 이하나. 한 본 적 있기 때문에 한 보면 느낄 거예요. 진짜. 와 진짜 더럽게 써놨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이 문제의 교훈. 지금은
지금은 체계적으로 풉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 뭘까요? 완충용액 근사 안 돼. 자, 앞서 풀었던 문제 중에 2021년 기출에서는 지금은 근사적 풀이가 효과적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체계적 풀이가 필수적이라고 했죠. 지금은 근사적으로 풀면 됐어요, 안 됐어요? 근사적으로 풀면 나가리가 된다고. 그럼 이 경계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바로 이겁니다. 2021년에 풀었던 지금이라고 하는 건 그 목적 자체가 H 플러스의 농도를 구하는 거예요. H 플러스의 농도는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 이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 목적이 H 플러스의 농도 이외의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21년 문제는 그래서 평형에서의 H 플러스 농도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무조건 3차 방정식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3차 방정식 이상은 손으로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잖아. 그런데 지금은 H 플러스를 구하라고 했어요? H 플러스는 줬어요. H 플러스는 줬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정보는 H 플러스에 대한 1차 함수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뭔 말이냐면 H 플러스 농도가 아까 이렇게 제시가 됐잖아요. 네. H 플러스 농도가 제시가 됐잖아요. 근데 결국 H 플러스 농도가 제시가 된다면 다른 녀석들의 모든 농도나 몰수는 그 녀석과 무조건 1차 함수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혹은 뭐 유리함수 정도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구하는 결과도 방정식도 1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 플러스 외적인 것을 구하라고 하면 이런 산농도, 산염기 평형 농도에서는 모든 정보를 H 플러스에 대한 1차 함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H 플러스가 제시된 것에서는 계산기 없이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문제를 딱 봤는데 오! H 플러스를 구하래. 그러면 무조건 어디로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사적 풀이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H 플러스를 구하라고 하는데 전하 균형 질량 보존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H 플러스는 줬어. 주고 뭔가 다른 걸 구하래. 그게 뭐 부피가 됐건 뭐가 됐건 아니면 H 플러스를 준 상태에서 다른 화학종의 농도를 구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화학종의 모든 농도도 H 플러스 1차 함수로 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활용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H 플러스는 줬고 다른 걸 구하라고? 그럼 이거 근사하면 줬다는 문제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럼에도 근사에도 맞아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건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거 보통 산염기는 H 플러스 구하라고 말하는데 H 플러스 주고 딴 거 구하라고 하네? 이거 유형이 왜 이렇지? 이거 근사하면 줬대나?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의심을 해보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뭔가 힌트가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뭐만 알겠죠? 그래서 이게
3년기 문제로 나왔던 것 중에서 내가 봤을 때는 가장 곤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기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을 추가로 기억을 해두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민재 왜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 종강입니다. 그렇죠? 다음 시간엔 전기화학하고 속도론 문제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 마지막이다. 오케이. 네. 안녕. 시마이 데스.